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조코피TV의 조현일입니다. 자, LA 클리퍼스 컨텐츠를 제가 한 일주일 전에 올린 것 같은데, 그래도 그때에는 클리퍼스가 상당히 성적이 좋지 못하고 페이스도 느리고 경기 보는 흥미도 떨어지지만 그래도 부상이 엄청나게 많지는 않았습니다. 자, 그런데 그로부터 일주일이 지난 현재 2명의 스타가 쓰러졌고, 한 명은 더 이상 이번 시즌에 볼 수가 없게 됐고, 또 다른 한 명은 늘 그렇듯이 또 한 번 사라졌습니다. 자, 브래들리 빌이 시즌 아웃됐습니다. 피닉스에서 바이아웃 되었고요. 네, 그리고 이후에 LA 클리퍼스로 이적을 했죠. 2년에 11미를 받고 플레이 옵션을 가미해서 도장을 찍었습니다. 주요 공격 옵션 가운데 하나라는 평가 속에 클리퍼스 입단했어요. 피닉스에서 뛰었을 때 개인적으로 클리퍼스 유니폼을 입고 피닉스 갔을 때 피닉스 팬들이 왜 그렇게 야유를 했는지는 그렇게 이해가 되진 않지만, 그래도 브래들리 빌은 50몇 경기씩 뛰면서 야투의 효율은 좋았습니다. 물론 볼륨은 정말 이 활동 공간이 겹치는 데빈 부커, 케빈 듀란트 때문에 볼륨은 줄었지만 야투 성공률은 50%가 넘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클리퍼스로 갔을 때 세컨 유닛을 이끌기도 하고, 때로는 제임스 하든을 대신해서 주요 득점원 또 세컨더리 볼 핸들러로 뛸 것이라는 기대를 받았습니다만 급격한 기량 하락을 보여줬습니다. 물론 이게 몸 상태가 애초에 좋지 못했고 트레이닝 캠프 때도 이 브래들리 빌이 무릎이 좋지 못하긴 했어요. 그런데 이 정도의 저점을 찍을 줄은 사실 아무도 예상을 못했죠. 그리고 계속된 잔부상에 시달렸다가 출전과 그리고 결장을 반복했습니다. 그러다가 결국에 11월 중순에 시즌을 마무리하고 말았습니다. 부상 부위는 왼쪽 고관절이에요. 네, 고관절은 예전에 아이지아 토마스가 이 고관절 부상 때문에 굉장히 고생했었습니다. 아이지아 토마스 하면은 운동 능력을 기반으로 점퍼를 던지는 선수였어요. 그런데 고관절을 다치다 보니까 운동 능력이 또 본인의 위력의 절반 이상으로 줄어든 거였죠. 그래서 이 고관절 골절상으로 이번 시즌을 접었지만, 지금 브래들리 빌이 나이가 32살, 33살이잖아요. 근데 지금 고관절 골절이라면 저는 브래들리 빌의 올 시즌의 문제가 아니라 좀 커리어에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좀 우려가 들기도 합니다. 수술이 예정되어 있고요. 회복 기간은 약 반년에서 9개월 정도 소요가 됩니다. 다만 고관절을 다치고 잘 회복을 한다고 해도 100% 원래의 운동 능력을 되찾기란 굉장히 어렵다고 해요. 자, 25, 26 시즌 브래들리 빌의 성적은 정말 암울합니다. 6경기 8.2득점, 0.8 리바운드, 1.7 어시스트에 그쳤고요. 그리고 피닉스 시절의 장점이었던 야투 효율이 37.5%, 3점은 36.8% 오케이, 자유투 75%. 많이 얻어내지도 못했거니와 진짜 볼륨이 완전히 박살이 났습니다. 자, 클리퍼스의 구단 공식 발표를 살펴봤습니다. 클리퍼스 의료진과 힘을 합쳐서 수많은 전문가들을 만났다. 고관절 수술을 통해서 브래들리 빌이 완벽하게 회복할 수 있다는 결론과 함께 시즌 아웃을 결정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터런루 감독이 브래들리 빌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컸었어요. 그래서 이 브래들리 빌 입단 당시에 어떤 인터뷰를 했었냐면, 우리가 빌에게 원하는 거 수비다. 예전에 빌은 훌륭한 수비수였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실력이 좀 떨어지는 선수들을 막을 때에는 딱히 수비가 좋지 않은데 제대로 된 선수를 상대할 땐 정말 훌륭한 수비수다. 약간 좀 아리송한 인터뷰를 하기도 했어요. 브래들리 빌이 전성기에는 손도 빨랐고 30점 이상 시즌도 있었고, 또 피닉스 가서는 몸값을 해내지 못했지만 야투 효율이 좋았는데, 이 터런루 감독이 기대했던 그 어떤 것도 이행하지 못한 채 결국에는 수술대에 눕고 말았습니다. 최악의 먹튀로 이 전락을 좀 한 셈이 됐습니다. 출석률이 최근 들어서는 50%에도 미치지를 못했어요. 올 시즌 포함 5년 동안 총 410경기 가운데 202경기 출전에 그쳤습니다. 출석률이 50%가 안 돼요. 최근 5년이면 브래들리 빌이 정말 최전성기를 누렸어야 되는 시점인데 어느덧 30살 넘었고요. 그리고 고관절까지 다쳤습니다. 아마도 이 출석률은 크게 달라지진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2021-22 시즌 40경기, 2022-23 시즌 50경기 뛰었고요. 피닉스에서 활약했던 지난 두 시즌 나란히 53경기씩 뛰었습니다. 매 경기, 매 시즌 30게임씩 빠졌다는 얘기고요. 25, 26 시즌은 6경기 출전, 그리고 시즌 아웃이 됐습니다. 자, 바이아웃 이후에 이적을 했죠. 그리고 클리퍼스에서 받는 연봉은 이번 시즌 5밀이고요. 그리고 2년 동안 11밀, 그리고 2년차 때는 플레이 옵션입니다. 고관절 부상을 입었기 때문에 이 브래들리 빌이 다음 시즌 26-27 시즌 플레이 옵션을 실행할 가능성이 높죠.
실제로 받는 금액은 피닉스 플러스 클리퍼스에서 받는 돈이 53.6mm니까 무지막지하게 많이 받습니다. 물론 병상에 누운 선수에게 이런 말을 하긴 좀 그렇지만 진짜 많은 돈을 받는 선수이긴 해요. 그래서 고관절도 아프고 또 마음도 아플 수 있지만 그래도 금융치료는 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자, 리그를 대표하는 고액 연봉자예요. 하지만 이번 시즌만 놓고 보면 벤치 자원보다 못한 출석률과 생산력에 머물렀고요. 트레이드는 아닙니다만 지난 시즌에 이 브래들리 빌의 자리에서 뛰었던 노만 파웰이 생각날 수밖에 없죠. 물론 노만 파웰은 LA 클리퍼스가 계약 문제 때문에 내보낸 케이스입니다. 그러면서 삼각 딜을 통해서 존 콜린스를 데려왔는데 그래도 난자리와 든자리를 비교할 수밖에 없잖아요. 지난 시즌 클리퍼스의 성공에 상당 부분 지분을 차지했던 선수가 노만 파웰입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브래들리 빌이 왔는데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고 보그단 완전히 벽돌 던지고 있고 크리스 폴은 DNP를 지금 적용받는 어떻게 보면 정말 세월 무상 그 자체이기 때문에 파웰이 이러해저래 그리울 수밖에 없는 클리퍼스입니다. 자, LA 클리퍼스는 진짜 비상입니다. 현재 서부 컨퍼런스 거의 최하위권에 처져 있고요. 이 영상이 올라갈 때쯤이면 아마 제가 쿠팡 플레이에서 댈러스와 클리퍼스의 멸망전을 중계하고 있지 않을까 싶은데 이래저래 상황이 암울하고 터란루 감독은 구단 수뇌부로부터 엄청난 지지를 받고 있지만 지금 클리퍼스는 이 로스터를 놓고 봤을 때 헤쳐나갈 수 있는 길이 별로 보이지 않습니다. 그냥 수풀과 자갈로 가득 차 있어요. 심지어 안개까지 껴있는 형국인데 공격 옵션이 손실됐습니다. 다양한 공격 옵션과 또 루트를 위해서 이 브래들리 빌을 영입을 했습니다만 터란루 감독이 트레이닝 캠프 시작했을 때 제일 먼저 무슨 얘기를 했냐면 레너드, 하든, 빌 조합을 꿈꾸면서 우리는 트레이닝 캠프를 치른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6경기 가동이 전부였고요. 그리고 그 조합을 꿈꾸던 계획은 전면 무산됐습니다. 자, 선수층이 얇아졌어요. LA 클리퍼스가 여러 노장들을 긁어 모았을 때 우리가 했던 제일 많았던 얘기는, 빈도가 높았던 얘기는 야, 로스터가 물샐 틈이 없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주축들의 고령화 이슈도 그만큼 있었죠. 마치 몇 년 전에 레이커스를 보듯이 베테랑들을 죄다 긁어 모읍니다. 그러면 결국 로테이션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연건들도 많아야 돼요. 근데 지금 클리퍼스는 그렇지 못합니다. 여기에 브래들리 빌의 조기 시즌 아웃으로 인해서 예기치 못한 공백이 발생한 거죠. 그렇다면 그 자리를 누군가 채울 수 있는 넥스트 맨업, 그러니까 옆에 있던 선수가 갑자기 이렇게 스텝업을 해야 되는데 지금 그런 자원도 많지 않다는 거죠. 자, 이렇게 되다 보니까 팀 계획을 전면 수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수정이 쉽겠냐라는 거죠. 올 시즌 브래들리 빌은 출전한 6경기 모두 주전으로 뛰었습니다. 하지만 몸 상태가 좋지 못하다 보니까 전부 주전으로 뛰었는데 출전 시간이 20분이었어요. 굉장히 짧았고 트레이닝 캠프 때부터 터란루 감독은 브래들리 빌, 제임스 하든, 카와이 레너드 중심으로 공격을 짤 계획을 설정했었습니다. 그리고 전성기의 볼륨만큼은 아니더라도 이 브래들리 빌이 여러모로 시스템상으로 상당히 중요한 조각이었는데 이제는 빌의 대체자를 찾아야 되는 상황이 됐고요. 빌의 대체자 물색이 관건이지만 FA 시장은 녹록지 않습니다. 데려오기도 힘들고요. 캠 크리스티가 성장을 하는 수밖에 없는데 샌더스나 또 다른 투웨이 계약자 혹은 연건들이 있긴 합니다만 이게 시즌 도중에 스텝업 하기가 쉽지 않죠. 자, 그래도 대체 자원은 아마 찾을 겁니다. 캠 크리스티를 비롯해서 투웨이 계약자들 이런 선수들의 성장만을 바라기에는 클리퍼스의 유통기한은 2년입니다. 2027년 여름이면 클리퍼스가 맺은 계약들이 주바치 정도 제외하면 전부 다 끝나요. 그렇기 때문에 미래가 딱 그냥 한도가 설정이 되어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대체 자원을 빨리 찾을 겁니다. 이 브레스겔의 보도에 따르면 빌의 시즌 아웃 때문에 세크라멘토와 클리퍼스가 트레이드를 논의할 수도 있다라는 소식을 전했는데 클러치 포인트는 빌을 대체할 자원 3명의 후보를 발표했습니다. 우선은 세크라멘토의 말링 몽크 계속해서 트레이드 루머의 이름을 올렸죠. 세크라멘토가 말링 몽크를 굉장히 팔고 싶어 했는데 여의치가 않았습니다.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도 몽크에 대한 관심은 없었고요. 다만 말링 몽크가 그래도 연봉이 괜찮아요. 연평균 20mm 채 안 되니까 아주 합리적입니다. 저렴한 가격으로 영입할 수 있는 준수한 득점원이죠. 말링 몽크는 세컨더리 볼핸들러로도 쓸 수 있고 또 브래들리 빌의 역할을 정확하게 대체할 수 있으며 그리고 또 이 LA 클리퍼스 로스터에 어느 정도의 젊음을 줄 수 있죠. 다만 클리퍼스가 많은 트레이드 자원을 가지고 있냐라고 묻는다면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운동력을 줄 수 있는 데릭 존스 주니어, 존 콜린스 이런 선수를 내보내면 저는 또이또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클리퍼스에게 제일 필요한 건 젊음이 아니라면 그나마 운동력 좋은 베테랑들을 영입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두 번째는 캠 토마스입니다. 브루클린 네츠의 그 에이스죠. 브루클린과 루키 연장 계약에 실패했습니다. 결국에는 1년짜리 퀄리파잉 오퍼를 받아들였고 이렇게 되면 1년 동안은 불편한 동거예요. 캠 토마스는 토마스대로 빈정이 상하고 브루클린도 지금 캠 토마스를 길게 보는 자원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 퀄리파잉 오퍼를 제시하고 연장 계약을 맺지 않은 거죠. 자, 언제든 평균 20점을 넘게 넣을 수 있는 준수한 득점원입니다. 이거는 자타공이 모두가 인정하는 바이죠. 그러니까 볼륨을 언제든지 채워줄 수 있는 그런 자원인데 소속팀인 브루클린의 성적은 동부 컨퍼런스 최하위입니다. 그리고 지난 시즌에 1라운드에서 5명의 루키들을 전부 다 지명을 했는데 지금 제대로 크지는 못하고 있어요. 하지만 토마스와는 타임라인이 오히려 맞질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캠 토마스는 언제든지 내보낼 수가 있긴 합니다만 또 이 캠 토마스가 이거는 또 본인이 동의를 해야지 트레이드가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난이도가 그렇게 낮진 않다고 볼 수가 있죠. 자, 그리고 토마스 역시 햄스트링 부상 때문에 약 3주에서 4주가량 결장할 예정입니다. 보통 이런 상황에서는 서로 부상을 입은 자원들끼리 트레이드를 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죠. 하지만 캠 토마스는 본인의 동의가 제일 먼저 필요하다는 점. 세 번째는 맥스 크리스입니다. 댈러스가 루카 돈치치 트레이드 때 받아왔던 아주 중요한 자산입니다. 개인적으로 가능성은 대단히 낮다고 보는데요. 왜냐? 댈러스가 돈치치 트레이드의 유산을 전부 다 내보내는 건 부담스럽습니다. 지금 앤서니 데이비스도 내보낼 수 있다는 판에 그나마 성장하고 있는 크리스까지 내보낸다면 이거는 댈러스가 본인들의 실수, 잘못을 완벽하게 시인하는 꼴이 됩니다. 어쨌든 댈러스는 니코 해리슨 단장 해고 이후에 팀 개편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지금 이대로는 아무것도 되지를 못하기 때문에 지금 그런 단계이고 클리퍼스 입장에서는 맥스 크리스티 같은 연건들이 절대적으로 부족하죠. 그러니까 맥스 크리스티급의 선수가 온다면 클리퍼스는 두 팔 벌려 쌍수 들고 환영입니다. 다만 크리스티를 영입하기 위해서 어떤 선수를 내보내느냐가 지금 클리퍼스의 문제라는 거죠. 자, 맥스의 동생인 캠 크리스티든 또 마침 클리퍼스 소속입니다. 보통 형제들이 같이 뛰는 경우가 있는데 아예 커넥션이 없는 건 아니지만 클러치 포인트가 지금 제시한 이 세 가지 트레이드 시나리오의 가장 큰 걸림돌은 물론 캠 토마스는 본인의 동의도 있어야 되지만 그렇다고 해서 클리퍼스가 어떤 자원을 내보낼 수 있느냐. 보구단 사가겠습니까? 슈팅 고장났는데 제임스 하든, 레너드, 주바츠 모두 다 이런저런 이유로 언터처블 혹은 나포 세일이에요.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이 트레이드 매물이 많지 않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저는 브래들리 빌의 대체자 혹은 클리퍼스가 로스터를 채울 수 있는 그 방안이 쉽지 않다는 거죠. 자, 이 와중에 레너드의 부상 소식까지 터졌습니다. 이 이야기로 마무리를 할까 하는데 샴즈의 보도에 따르면 레너드는 현재 발목 부상으로 결장하고 있고요. 조만간 돌아올 예정이지만 최소 몇 경기는 더 결장할 것이다. 그러니까 레너드의 부상이 항상 그랬던 건 아니지만 좀 두루뭉실해요. 좀 의문스럽게 항상 발표를 합니다. 근데 레너드가 잘 뛰다가 또 시즌 초반에 이렇게 들어눕고 20경기, 25경기 결장하는 거는 굉장히 많았던 일이었죠. 그래서 우려스럽습니다. 자, 로렌스 프랭크 클리퍼스 운영팀 사장이 무슨 얘기를 했냐면 레너드는 발목을 삐었을 뿐만 아니라 발목 다쳤고요. 발목 염좌까지 겪고 있다. 회복 속도가 비교적 양호하지만 출전 가능성은 차준화되어야 판단할 수 있다. 재검진하겠다는 거죠. 레너드의 항상 문제가 무릎도 있었지만 발목도 고질적이에요. 레너드는 이제 50경기 이상 뛰기가 참 쉽지 않은 그런 상태가 되어버린 것 같습니다. 자, 다시 브래들리 빌로 돌아와서 트리오 가장 관심을 모았던 게 바로 브래들리 빌과 제임스 하든, 카와이 레너드였잖아요. 이 조합이 이번 시즌에 67분 정도 뛰는데 그쳤습니다. 그런데 67분 뛰는 동안에 상대보다 득점이 10점가량 적었고요. 리바운드도 1개 마이너스, 어시스트가 무려 마이너스 12.6개였고요. 턴오버는 6개가 더 많았어요. 블락샷 정도를 제외하면 죄다 엉망이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NBA.com 공식 홈페이지를 가서 어드밴스드 스탯을 봤어요. 5인 조합을 봤습니다. 브래들리 빌이 포함된 5인 조합, 넷 레이팅을 살펴봤는데
가장 많이 뛴 조합이 63분 동안 브래들리 빌, 제임스 하든, 카와이 레너드, 이비차 주바츠, 데릭 존스 주니어였어요. 63분을 뛰었는데 넷 레이팅이 마이너스 10.9였습니다. 이거 오케이. 그런데 여기서 하든이 빠지고 빌, 바툼, 크리스 던, 그 다음에 이비차 주바츠, 데릭 존스 주니어를 함께 뛰었을 때는 17분 동안 넷 레이팅이 무려 마이너스 48.5였어요. 그리고 빌이 포함된 또 다른 라인업은 브래들리 빌, 제임스 하든, 크리스 던, 그리고 이비차 주바츠, 데릭 존스 주니어였는데 12분 동안 넷 레이팅이 마이너스 11.2. 그러니까 빌이 들어간 라인업 가운데에 넷 레이팅이 플러스였던 건 딱 하나였고요. 출전 시간도 10분 남짓이었어요. 나머지는 빌 들어갔을 때 전부 다 넷 레이팅이 엉망이었습니다. 공수 밸런스가 세차게 흔들렸다는 거죠. 자, 물론 빌도 부상을 달고 뛰었고 또 클리퍼스가 워낙 로스터가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손발을 맞춰가는 과정에서 결국 또 이런 나쁜 샘플이 나오긴 했습니다만 현 시점에서 놓고 보자면 브래들리 빌과 맺은 계약은 클리퍼스 입장에서 악몽이다. 여기에 레너드는 늘 그렇듯이 same old story예요. 또 부상으로 쓰러지면서 결국 제임스 하든이 갈리는 그러니까 제임스 하든의 운명은 기구합니다. 내가 휴스턴에서 열심히 뺑이 치고 우승에 실패한 다음에 필라델피아 가서 내가 페이컷도 하겠다고 했는데 데리모리 사장으로부터 뒤통수 진짜 그냥 풀 파워로 맞았죠. 그 다음에 브루클린 네츠 갔더니 카이리 어빙 완전히 뭐 정신 나간 짓 하고 있고 듀란트 부상이었고 거기서도 갈리고 본인의 햄스트링 그레이드 2였나요? 1이었나요? 햄스트링 달고 뛰었는데 돌아온 건 결국 어빙의 그런 정신머리 없는 행동이었고 그리고 클리퍼스 와서 사실 이름값은 굉장히 좋잖아요. 근데 결국에는 제임스 하든이 갈리는 그 엔딩으로 귀결됩니다. 이러다가 제임스 하든은 또 정규 시즌 때 많이 뛰다가 플레이오프 때 퍼지는 거죠. 자, 클리퍼스는 여러모로 암울합니다. 그리고 카와이 레너드에게는 매번 속고 있고 브래들리 빌까지 단 6경기 뛰고 아웃이 됐습니다. 자, 클리퍼스가 과연 이 위기를 타개할 수 있을지 그리고 아까 클러치 포인트가 이야기를 했었던 그 트레이드 시나리오가 성공할 수 있을지 함께 지켜보시죠. 제가 지금쯤 중계하고 있을 클리퍼스 댈러스의 승자가 누구일지 궁금한데 이 경기 패하면 진짜 멸망전에서 무릎 꿇는 겁니다. 승자는 그래도 한숨 돌리겠지만 패자에게 너무나 가혹한 경기 또 많은 시청을 바라고요. 저는 주말에도 저희 언더독 내일 올라가고요. 또 차주에도 열심히 컨텐츠 올릴 테니까 많은 시청과 사랑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대망의 10차 직관 이벤트 저 2월 초에 출발합니다. LA 레이커스와 골든스테이트, LA 레이커스와 오클라호마 시티 썬더, LA 레이커스와 샌안토니오 스퍼스 3경기를 준비했거든요. 저희 커뮤니티와 제 인스타에 적어놨으니까 또 정보 필요하신 분들은 살펴보시고 저와 함께 비행기 타시죠. 자, 이상 조코피TV의 조현일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